그 OX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가져오십시오. OX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는 없다. OX O예요. 자, 1번 문제 별표해 주시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타입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성년자죠. 19세에 달하지 아니했으니까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될 수는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러니까 이제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될 수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죠. 자,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OX X죠. 이것도 별표하시고요. 자, 어디가 틀렸어요?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틀렸어요. 시험 시행일이 아니고요. 뭐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나요? 무효 처분일로부터. 무효 처분 받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OX X. 이건 뭐가 틀렸나요? 2차 시험은 무슨 평가로도 시행할 수 있어요? 상대평가로도 시행 가능하죠. 그 대신 2차에서 상대평가로 하려면 사전에 뭐 하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전 공고, 사전 공고를 하고 2차를 상대평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명칭은 물론이고 동일 명칭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OX O.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벌이 1년 1천이죠. 그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고 하는 주어 있죠, 주어.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니까 이 주어가 나오면 처벌을 물으면 항상 1년 1천이에요.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맞아요? 네. 5번 문제도 별표. 1번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고. 6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를 수 있냐면 가령 부산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제 중개업은 서울에 와서 한다. 가능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 경우에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OX O. 자, 이유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대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대장상의 기록을 삭제하는 게 취소니까 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청은 취소든 정지든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만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 6번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7번. 사무소의 확보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어야 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OX X. 자, 뭐가 틀렸나요?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뭐 빌리는 것도 좋고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근데 이제 뒤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도 틀려요.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 승인만 되어졌다. 사용 승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내준 거죠. 그러면 그건 적법한 건축물로 봐야 된다 그랬고 꼭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8번.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므로 무등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당해 매매계약의 자체는 무효가 된다. OX X죠. 자, 뭐가 틀렸나요? 무등록으로 매매를 중개했을 때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든 간에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9번이요.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자, X죠. 상법상의 회사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상법상에 뭐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주식자가 빠져야 됩니다.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 회사는 꼭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번. 요 9번 문제도 별표. 아주 잘 나오죠. 함정이. 공인중개사인 대표자와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원 또는 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인 중개법인은 중개업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생각하시면 돼요. OX, X. 자, 어디부터 틀렸어요? 일단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원 또는 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라는 전제가 잘못됐죠. 그죠? 그럴 수 없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최소한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2명. 반드시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11번. 중개법인은 중개업을 위한 법인이므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OX. X. 자, 뭐가 틀렸나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거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면 되겠죠? 법 14조 규정된 업무. 법 14조 규정된 업무가 중개업만에 있는 게 아니겠죠. 7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 배우실 거고요. 12번. 등록의 과정 중에서 등록관청으로도 등록의 통지를 받고 등록의 통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뭐가 되어진 건가요? 다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았대.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뭐가 된 건가요? 등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공이 된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그런데 뭐는 아직 안 받았답니까? 등록증은 안 받았대요. 개공은 됐지만 등록증은 아직 안 받은 거죠. 안 받거나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OX. X. 요거 우리 별표. 무등록은 아닙니다. 이제 등록증을 받기 전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13. 파산 선고자라 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했대. 다 갚았대. 돈은요. 채무가 없다는 거죠. 결격사에서 벗어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OX. 자, 고민되죠? 고민되셔도 결정하셔야 돼요. 자,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복권되는 게 아니고요. 복권 사유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4가지가 뭐예요? 아까 우리 필기하신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좀 끄집어내 보세요. 첫째,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두 번째,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그죠? 세 번째,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또 몇 년 지났거나? 10년. 근데 그런 말 없죠. 그냥 무슨 말만 줬어요?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이렇게만 줬죠. 그러니까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 나 복권 판결 해주세요라고 이제 복권 신청을 하겠지. 그렇지만 아직 복권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함정들 잘 걸린다는 거죠. 14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근데 한번 감각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내용을 아까 전 시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OX, X. 과태료 부과하고 그럴 게 아니죠.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 해고시켜야지. 근데 해고를 못하면 업무정지를 받거나 그 고용인이 직급이 사원 또는 임원이면 등록이 취소 먹거나 하지 과태료를 받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과태료는 대단히 경미한 그런 제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 예컨대 뭐 신고 같은 거 있죠. 아주 그 경미한 위법을 했을 때 붙이는 게 이제 과태료입니다.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OX. 자, 15번은 별표를 5개 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별표 5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결격에 걸렸답니까? 개공이. 예. 그러면 먼저 개공이 된 거죠, 이 사람. 먼저 개공이 됐고 그리고 뭐에 걸렸어요? 결격사유에 걸렸죠. 예. 그러면 그의 등록은 뭐 된대? 취소된대. 딱 떨어지죠? 예. 제일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기. 16번. 자격이 취소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취소되나? 단락 끊어주세요. 자격이 취소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취소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네요. 개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얘가 뭐가 취소가 됐답니까? 자격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느냐 이거죠. 등록 취소되겠습니까? 등록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9이나 10명 정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라고 답변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럼 왜 등록이 취소될까요? 자격이 없으니까 이 말은 하시면 안 돼.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왜 등록이 취소될까요? 3년하고 관계없고 결격사유라서 그래요. 자, 뭐가 결격이에요? 자격 취소되는 것 자체가 결격이에요. 자격 취소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격. 그래서 뭐 돼? 등록 취소. 이렇게 답을 하셔. 이게 정답이야. 그렇죠? 예.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얘가 뭐가 취소됐대? 등록이 취소가 됐대. 그러면 자격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응? 자격 취소는 되지 않아요. 왜?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격은 결격인데 등록 취소도 결격은 결격이죠. 근데 결격은 자격을 취소시키지 못해. 결격은 뭐만 취소시켜? 등록만 취소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문장을 마저 볼게요. 자격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취소되는 게 맞아요. 근데 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16번 문제도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 중요합니다. 17번 문제 별표를 3개 해주세요. 3개.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잘 생각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결격사유가, 모든 결격사유라고 하면 12개 다, 12개 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OX. 모든 결격사유는 필기하신 거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한번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응용해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모든 결격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X. 자, 왜 X냐면 자, 결격 1번이 뭐죠? 결격 1번이 뭐예요? 미성년자죠. 예, 미성년자라는 결격은 등록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왜 등록을 취소시키지 못하죠? 예? 미성년자라는 결격은 원시적 결격이라 그러죠. 그죠? 애초부터 처음부터 오는 결격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격이 원시적이고 어떤 결격이 후발적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요령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밑에다 한번 적어보죠. 자, 원시적 결격은 이렇게 옵니다. 처음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결격이었다. 이걸 원시적 결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결격은 처음부터 왔으니까 뭐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요? 등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원시적 결격이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는 등록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후발적 결격은 내용이 달라요. 후발적 결격은 먼저 뭐를 한 자에게 등록을 한 자에게 올 수 있는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는 요령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등록을 한 사람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개공이라 그러죠. 주어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의 주어를 만들어요. 가상의 주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결격에 해당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문장이 성립이 되면 그건 무슨 결격이에요? 후발적 결격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말이 되나요? 아니면 말이 안 되나요? 말이 되죠? 이건 무슨 결격이야? 후발적 결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개공이 미성년자가 된다면 말이 됐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개공이 어떻게 미성년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결격이야? 원시적 결격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예. 그래서 모든 결격 사유가 등록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무슨 결격만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후발적 결격. 예. 후발적 결격은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앞에 있는 등록을 취소시키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 별표 3개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